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 오늘도 시장의 힌트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로 참견러 김태성 본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시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좋게 볼 건 또 아닌 게 기관의 수급 내에서 보면 연기금의 수급이 전일부터 계속해서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증시 안정을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론 정부에서 50조 원의 증시 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에 대한 예상 효과도 있을 거고 우려감도 있을 텐데 본부장님은 어떤 효과 보실까요? 그동안에 왜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올 거라면 진작에 들어왔어야죠. 네. 우리나라 뭐 반도체 IT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던 기관?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네. 실제로 들어오겠다는 것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뉴스에 너무 이제 과감하게 좀 베팅을 하거나 믿음 혹은 신뢰를 높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그들이 들어왔을 때 또 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섹터 어떤 기업을 사는지를 보고 그 기업이 이제 우리가 눈에 딱 띄었을 때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 준비하겠다.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동안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안 당한다라는 생각으로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외국인 수급의 특징은요. 그동안 주도했었는데 전일을 비롯해서 많이 낙폭이 심했던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 낙폭이 심했던 게 금융주 위주였죠.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그만큼 강했던 영역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탑픽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종목을 비롯해서 삼성그룹주를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생명까지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카카오그룹주 일제히 함께 담아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한국가스공사처럼 오히려 전일 기대감이 크게 꺾이지 않았나 하는 섹터까지 담아가는 모습 특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하나씩 좀 포착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뭐 삼성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기까지 함께 삼성전자와 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그룹주를 이렇게 다시 한번 담아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좀 포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수급의 참여 코너를 쭉 보셨다면 외국인 기관 사실 그날 특정 섹터를 좀 많이 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를 산다기보다 중구난방입니다. 이 기업도 사고 저 기업도 사고 요 기업도 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은 변동성보다는 안정성을 지금 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12월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할 두 가지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산타랠리. 근데 산타랠리는 어제 일종의 이벤트 때문에 이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누가 더 안정적으로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자사주를 볼 것이냐 아니면 보험주, 은행주, 증권주를 볼 것이냐 이제 여기서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생명 사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반등도 저는 한몫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주환원 정책 그러니 지금 돈을 어딘가에는 넣어둬야 되는데 그 넣어둘 공간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가장 변동성이 적은 안정성을 택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생명의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를 뭐 추적해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동성을 노리는 그러한 수급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지하셔야 된다. 아니 외국인 산다 그래서 따라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수급의 삼성생명의 선택은 변동성보다는 안정성을 선택한 수급의 어떤 컨셉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의 특징은 변동성보단 안전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왜 담아가는지 한 게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6위에 한국가스공사가 위치해 있는데 전일 좀 하락폭을 보면서 놀라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왕고래 기대감 소멸된 건지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담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어제 뭐 놀라지 않을 기업이 있었을까요?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의 섹터, 한국가스공사와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현재 정부가 가장 좀 프로젝트성으로 밀고 있었던 두 섹터와 그 섹터의 대장주였던 기업들이 좀 밀려 내려왔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잡혔습니다. 반대로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좀 잡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들이 올라오느냐?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어떤 투자에 관한
관점보다는 투기적인,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단기 반발세가 들어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가스공사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쪽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가치의 투자를 하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잖아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했는데 안 나오면 또 어떡합니까?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하게 돌아가고 나서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사야 돼.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닥을 찝었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할 거야 라는 식의 매매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 세계가 택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해석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럼 현재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픽은 어떤 종목인지 함께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이재용 회장님을 믿고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매수할 때가 됐다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좋은 이야기 없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해서 HBM 여전히 안 좋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봤지만 디램의 가격 또한 기대에 못 미치죠.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누가 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 메리트를 이용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지수는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V자 반등 전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 정도의 흐름만, 이 정도의 수준에서 수급만 버텨준다면 다른 종목군들에게 저는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한다 그래서 따라서 가기보단 삼성전자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낙수 효과를 받는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 수급이 강한 쪽을 한번 골라보는 날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까지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그러면 한편 현 구간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기관 투자자는요, 이 AI 반도체, 이 미장을 좀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담아가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도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에 이어서 같은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산일 전기까지 가져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도 잘 갔지만 마벨, 테크니, 세일스포스는 이제는 AI에 대한 수익 그 의구심보다는 좀 확신과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료 AI주 오늘 일제히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루닛도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급락은 했지만 오늘 기대감 다시 한번 품고 있는 금융주, 하나투자증권, 시단지주,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조금 포착해보고 싶은데 일단 2위에 루닛 있잖아요. 최근에 다양한 호재가 있었고 계속해서 반등 시에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의료 AI 관련된 이슈가 함께 엮였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결국 AI와 데이터 센터 이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어떤 흔들림을 줬었던 시기는 2분기 끝자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나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더 쏟아붓는다면 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조정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미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AI 플러스 소프트웨어 혹은 AI 플러스 알파라는 산업에 이제 붙어서 확장성을 가지고 실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했었을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쪽이 AI 플러스 의료기기 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의료 AI죠. 진단 쪽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 이후에 올해 3분기부터는 실적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줬죠. 네. 더욱이 이제 4분기 실적을 기대할 만한 지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장세 속에서도 루닛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닛뿐만 아니라 저는 뷰노까지도 봐도 그렇죠. 괜찮다. 하지만 JLK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주 잔고라든지 수주에 대한 공시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루닛과 뷰노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만이 아닌 뷰노까지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종목은 오늘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떠오르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 좀 시장의 우려감 속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 외에 비트코인 종목들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1년에 어떤 코인 시장 불장이 나오면서 네. 사실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 국장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롱과 그 비아냥 섞인 어떤 그 놀림을 감내해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코인이 저렇게 가니까 코인 관련주라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코인 상승한 것 대비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셨다면 차라리 코인을 하시는 게 맞다. 코인 관련주는 저는 웬만하면 조금은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런 관련주를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관리하는데 힘만 써도 굉장히 피곤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까지 너무 확대해서 보시는 것은 좀 무리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코인을 보자 네. 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본부장님의 마음과 함께 연결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골라보시죠. 미국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요. 반도체와 함께 변압기가 여전히 강하다. 네. 변압기 그들은 여전히 강했다. 그래서 저는 산일전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봐야 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도 너무 지금 괜찮고 중장기적으로도 투자의 관점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기관 순매수 탑10 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는 종목은 뭐 카카오그룹주도 있을 거고 네. 또 한미반도체도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시세가 그래도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산일전기까지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옥석가리를 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요? 외국인 대 기관 대 외국인. 오늘 규모가 다릅니다. 삼성전자 대 산일전기. 이게 단타와 중장타로 나눠봐야 하는 것이 고민도 되는데요. 본부장님의 픽은요? 제가 뽑아놓고 아차했습니다. 네. 네, 선택은 산일전기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아마 난리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아니 삼성전자와 산일전기 그렇다고 산일전기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제가 삼성전자보다 산일전기를 이야기를 하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가격이 싸다. 그것 외에 아직은 불확실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고 여전히 특수 변압기 시장에서의 수주 잔고가 높고 그리고 변압기 매출 전체가 미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벌써 75에서 80%가 전체 매출에서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변압기 대표적인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저는 이제 산일전기가 후발주자로서 2등주, 3등주 이제 움직일만 하거든요. 왜? 지수 대비 그들이 아웃퍼폼하고 있으니까 야, 안 오른 2등주 어디 있는가? 안 오른 3등주 누가 있는가? 후발주자 누가 있는가? 그럼 산일전기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산일전기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가격에서 저는 접근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대신에 이제 지금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는데요. 손절가는 6만 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목표가는 7만 5천 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시세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탑100 산일전기까지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태성 본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